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바로 여기 분당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평택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 분당으로 옮겨와서 지금 우리 전자산업, IT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연구기관인데요. 뭐 명칭 자체에서 나와 있듯이 전자부품. 옛날에는 거의 이제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해왔죠. 그것을 국산하기 위해서 출범한 그런 연구소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 그러니까 무슨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는 산업이라든지 또는 모든 것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이런 요소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로 탈바꿈해서 지금 여러 전국적인 R&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한 예상 규모는 한 1,8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성남시 관내 기업에 하고 같이 R&D를 하는 게 한 15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한 17% 정도 지금 우리가 성남시 관내 기업하고 R&D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33% 정도의 기업들은 우리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우리 신뢰성 장비,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시 관내에 있으면 저희 연구원은 또 그 실비가 50% 비용을 삭감해 줍니다. 감면해 줍니다. 그런 정책인지 몰라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창업 지원 센터가 있는데 그게 한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 이제 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공간을 좀 빌려줍니다. 거기 입주해서 처음에 뭐 연구 개발도 하고 시장 뭐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전국 평균적으로 이렇게 창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밖에 안 되는데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에 입주와 있는 기업들은 그 성공률이 50%가 됩니다. 그만큼 연구원이 전자부품연구원이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은 전국 단위, 그러니까 우리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과학부나 중소기업부나 이런 구단위의 R&D 연구기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기업들하고 더 비율이 그 중에 정말 거의 20% 가까이 되는 게 결국은 아무리 온라인 세상이 되어도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클러스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ICT 쪽에 클러스터 지역이 대표적인 게 바로 분당입니다. 분당이 판교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여 있어야만이 효과가 발생을 하고 또한 가까이 있어야 성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찬훈 대표님께서 사실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박사님, 김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디지털 특별시 이 주제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공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밀집해서 있으면서 거기서 효과를 발휘하자는 측면에서 또 이것을 하나의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시 형식으로 우리가 격상화시켜서 하자는 이 제안은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또 멀리 보고 또한 우리나라 시류에 맞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어떤 그런 제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아까 오영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기관이라 해서 그렇고 제주도는 문화관광 국제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가 수도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업 베이스 차원에서 이 기업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먹거리를 먹여 살리는데 기업 중심에서 어떤 이런 자치시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지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그동안 뭐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소위 말하는 전통 제조업이 주도를 해왔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추격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 4,000개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해가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 가장 재고 수준이 지금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분쟁, 갈등의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이 주력 산업, 주력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핸드폰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하는 데 가보면 그 속도감을 느껴보면 정말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ICT에 관한 한은 지금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이런 IT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가장 집적되어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판교이고 분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먹거리, 기존 주력 산업을 이제 그 산업들은 대기업들이 알아서 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IT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그쪽 분야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부에서 DNA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DNA가 데이터, 네트워크, AI. 지금 데이터는 아시고 네트워크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 AI, 인공지능입니다. DNA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거의 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한다는 거죠. DNA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판교 분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우리 김 박사님 발표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디지털 특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기업들 중심에 어떤 기업들이 그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희 PT는 전자부품연구원은 그런 도울 자세가 많이 아까 제가 통계로 말씀드린 굉장히 성남시 관내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은수미 시장님께서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또 분당으로 유치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렇게 연구소도 같이 이 디지털 특별시에 같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는 정말 뭐 전기 그다음에 뭐 주차 그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다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도시죠. 그 스마트 시티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공도시는 부산, 고양, 뭐 세종시 몇 군데 됩니다만은 지금 분당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IT 기반을 가장 강력해 가지고 있는 이 분당에 이 기업들을 가지고 분당을 하나의 스마트 시티화 한다면 굉장히 좋은 디지털 특별시로의 성격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뭐 두 가지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영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규제 공화국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규제 샌드박스에서 어린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놀듯이 이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죠. 근데 그건 한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특별시를 만들어서 이 특별시 안에서는 모든 규제가 정말 규제 빼기 1이라든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규제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규제가 없어지는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그 개념으로도 디지털 특별시를 또 발전을 시킨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이 디지털 특별시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성남시로부터 우리가 SPC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맛있는 빵을 드셨는데 아마 그게 파리바게뜨 빵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파리바게뜨 그룹이 SPC입니다. 근데 성남시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SPD입니다. 성남 판교 뭐죠? 성남 판교 분당 SPB네요. 그러니까 SPB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분당을 옛날에 이제 이렇게 떼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가 약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디지털 특별시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특별자치시가 정말 발표된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예전하고 다른 어프로치로서 실행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간단히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 디지털 특별시 추진의 필요성과 미래 전략, 발전 전략이라는 김찬욱 대표님의 주제 발표에 토론해 주신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에는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토론에 제가 이렇게 토론을 맡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뜻깊게 생각하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올해 성남시 시청 그 조직 진단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밝힌 성남시 조직 개편안의 밑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성남시청 조직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그 역점을 뒀던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을 위한 성남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뭐 분당이 이제 벌써 20년 넘어가고 있죠, 30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주택 리모델링,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리모델링, 또 성남의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세 번째 키워드였고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둔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성남시 윤수미 시장님이 지난번 선거에서 내걸었던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아시안 실리콘밸리 구축인데 아시안 실리콘밸리 구축을 전담하는 부서가 성남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걸 전담하는 부서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아시안 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성남시장 직속으로 신설이 되면서 그 팀이 이제 4개가 생겼습니다. 그 팀이 이제 미래산업팀, 게임 컨텐츠팀, 헬스바이오팀, 또 하나가 ICT 융합팀, 이 4개 팀을 신설을 했는데 이 조직은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오직 성남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점을 뒀던 게 성남시의 스마트시티를 장담하는 부서가 없다. 성남시가 그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이 없어서 스마트시티를 장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건의를 드렸고 다행히 이제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성남시청에 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조직 설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주목하기에는 바로 분당 판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때문에 그래서 그 조직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분당 판교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갖지 못한 그런 그 엄청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 시에서 주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원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끌어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연구소와 기업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대학을 연계시켜서 정말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성남시 분당구가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 분당 디지털 특별시로의 전환이 이렇게 오늘 토론회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뜻깊게 이 토론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그 오영균 교수님께서 그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해서 그 논문을 써주셨고 제가 그 토론을 맡게 됐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그 시의적절한 주제를 잡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오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학문적 역량을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 대표적인 행정학자신데 또 어느새 또 이 경제적 타당성까지 또 학문적인 영역을 넓히셔서 이걸 단순히 어떤 탁사 공문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분당 디지털 자치시로의 어떤 전환에 경제적인 타당성의 논거를 마련해 주신 논문을 쓰셨구나 생각돼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또 굉장히 뜻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을 하셨고 또 그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적인 분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뭐 여러분께서 그 앉아서 들으시기에는 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당이 디지털 자치시로 전환됐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그 논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근거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또 의미심장한 내용들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책 결정자한테 전달이 됐을 때 보다 더 분당 디지털 자치시로의 전환이 훨씬 더 어떤 그 추동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이 주제를 다뤘으면은 조금 더 덧붙일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분석이 굉장히 그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뭐 경제학 전공이 아니고 행정학 전공이기 때문에 행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여기 조금 더 살을 더 붙인다면은 이런 분석이 나오기 전에 과연 이제 이 분당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 그 주체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분당구청이 될 수도 있고, 성남시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위에 다른 또 주체가 될 수 있지. 어쨌든 그 분당 디지털 시로서 전환이 되기 위해서 이 분당 또는 판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외부 환경이 되겠죠. 외부 환경에 갖는 이제 여러 가지 기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분당 디지털 단지로 디지털 시티로서의 전환을 추진하는 주체가 갖는 어떤 내부적인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외부 환경이 주는 우호적인 기회 요인과 위협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걸 우리는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수학 분석을 실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경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셨으면은 조금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수학 분석이 어려운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오 교수님의 능력으로는 뭐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초점을 두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으면 수학 분석도 한번 실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에 있어서 아까도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BC 분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론에서 이제 편익이 더 크면은 좋다가 BC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편익을 어떤 것들 편익으로 봐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BC 분석의 관건이 됩니다. 편익을 뭘로 볼 것인가. 그래서 오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편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편익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았을까. 너무 신중하게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인구 증가 효과와 사업 유치에 따른 기업 유치에 따른 효과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계량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추계 예측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외를 하셔서 왜 제외를 하셨을까, 저는 사실 오늘 토론 내용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사실은 발표하신 거 들어보니까 왜 이걸 제외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잡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먼저 답을 드려서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만은 혹시 제가 드린 답에 잘못이 있으면 오교수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구 증가 효과라는 게 지금 아까 이제 오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둔화돼 있고, 성남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맞고, 그렇지만 이제 성남의 이런 분당의 기업들이 자꾸 유치되고 이러면 인구도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해서 인구가 증가될 거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성남시청 조직 진단, 조직 개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성남 인구가 100만이 안 되고 지금 96만인가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제 택지 개발 때문에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그 인구들이 이제 주변의 용인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다 유입되면서 성남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특례시가 대도시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96만에서 깔딱깔딱거리면서 이제 100만이 채 안 돼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주거비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분당으로 이사 올려오는 사람들도 집값 때문에 이사 오는 걸 망설여지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게, 요즘에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을 이제 바꾸자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민등록을 둔 인구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성남의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는 이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에 위치한 기업들의 직원들 수, 청년들의 수,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한번 추세를 보자, 이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런 취업자 수, 성남에 늘어나고 있는 증가한 취업자 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훨씬 더 디지털 시티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오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수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법인세, 소득세, 이런 재산세, 이런 그 세수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시티로 전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자원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편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한다면은 훨씬 더 분당이 디지털 시티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효과, 타당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는 근거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경제적 타당성 추계라는 오영균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장님의 주제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해 주신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에 의해서 이번에는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론은 순서에 지정 없이 토론자로 나와주신 또 반제해주신 네 분이 서로 묻고 답하는 이런 자유로운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석하신 우리 패널과 반제자분들께는 전체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스럽게 묻고 답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아까 토론하시면서 질문까지 겸해서 다 하시던데.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까 궁금한 점만 오 교수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오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일 감사한 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 행정안전부 하고 같이 움직이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원주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이 그 원주에서 여기까지 이 토론에 참여하시려고 밟고 또 밟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예, 굉장히 고마운 사실은 상황이고요. 저하고는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었고 위원도 같이 했었고 지방 쪽으로는 상당히 대가셔서 어렵게 모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지적과 이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남시 조직진단 한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남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니까요.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제 조건을 좀 다셨죠. 경제적 분석이다 보니까 살을 붙인다면 수학 분석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주체가 누굴지가 아직 불명해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시민운동이 이제 결성이 될 거고 그렇지만 성남시가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성남시가 또 분당구가 주체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적 입장에서 수학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건데 논의를 풍성하기 위해서 수학 분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고요. 경제적 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분에 대한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느냐라고 굉장히 성남시 편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낙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충분히 하나의 견해고 이 성격 탓이죠. 제가 좀 소심하고 그렇게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제 기업지원수, 청년, 취업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발표할 때 잠깐 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고용에 대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주민을 고용인원으로 대체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 좀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건데 보수적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그 공식 통계에서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공식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활용한 자료들이 다 공식 통계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결과는 더 잘 나오겠죠. BC는 더 잘 나오겠지만 공식 통계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세수 부분을 세입 불편익으로 잡는 부분은 이것도 이제 좀 철학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재정이 그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주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얻는 세입하고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세출이 균형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철학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 재정 원칙, 재정 중립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 재원을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희가 뭐 빚내서 주민들한테 막 많이 받아서 빚을 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또 타당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고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정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불균형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경제를 살리기 위한 뭐 재정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자치시가 과장되고 뭐 뻥튀기 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설득하고 싶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경제 타당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질의는 없었고 아주 좋은 말씀, 특히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을 좀 더 풍부하게 유치해서 디지털 특별시 추진에 기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 또 실제로 분당이 주변에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내에 가까운 대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적 자산들도 계속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원래 분당 디지털 특별시를 생각하고 구상했던 또는 꿈을 꿔왔던 거는 딴 게 아니고 제가 분당에서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이 다 돼가는 분당에 또 30년의 미래를 이제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가 되면 한 7만 불의 소득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정도의 조건을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이 발표자에도 우리 교수님이 337이라고 했는데 그게 337입니다. 30년 된 분당의 30년 후의 미래에는 시민들이 7만 불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상과 꿈인데 사실 그 꿈을 이제 처음으로 공시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는 이제 정치인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제일 모아서 이제 추진을 해나간다면 그렇게 머지않는 시기에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이제 선 거고 오늘은 좀 이제 객석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싶으니까 시간은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토론은 중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